오후 2시 성남 구도심의 골목길은 한산했습니다. 김정수는 낡은 연립주택 3층 계단을 올라가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는 무겁지 않았지만 계단은 해마다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묵은 장판 냄새, 오래된 벽지 냄새, 그리고 혼자 사는 집의 냄새. 정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산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사 왔을 때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수는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반찬 2개. 혼자 먹기엔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많았지만 장례가 끝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둘은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도연은 회사원이었고 작은아들 도윤은 작은 사업을 했습니다. 명절에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갈 무렵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놀랐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니? 그냥 들렀어요. 도연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는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차 끓여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연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창문 쪽을 보다가 벽지를 보다가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 좀 냄새 나지 않아요?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아니, 그러니까 집이 좀 오래되고 습하니까. 환기를 자주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도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알아봤어요. 깨끗하고 사람들도 많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낙상 사고 같은 거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집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정리. 그 단어가 정순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순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을 팔자는 거니? 아, 그게. 도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는 집값이 필요해서라는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생각해 볼게. 엄마, 정말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제 말 믿으세요. 도연은 몇 마디 더 덧붙였지만 정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 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복도였고 밤마다 기도했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언젠가부터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돌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짐처럼 대한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했습니다. 청소를 더 꼼꼼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냄새 난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두 아들이 함께였습니다. 큰아들 도연과 작은아들 도윤, 그리고 도연의 아내 서영까지 세 명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라.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는 모습이 무언가 준비해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정수는 물을 따라 내왔습니다. 갑자기 다 같이 웬일이니?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요양원 안내 책자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씀드린 요양원이요. 알아봤어요. 여기 세 곳 괜찮은데 추려놨어요. 정수는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건물들은 깨끗했습니다. 밝은 로비, 정돈된 방, 웃고 있는 노인들. 시설도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돼 있대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도윤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요즘은 요양원이 옛날하고 달라요. 프로그램도 많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정수는 말없이 책자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장을 펼쳤습니다. 입소 비용 안내. 보증금 3천만 원, 월 관리비 150만 원. 여기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집을 정리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집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동네도 재개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정수는 책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요양원 보내겠다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도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솔직히 힘들어요. 매달 어머니 생활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챙기고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한데. 서영아. 도연이 아내를 말렸지만 서영은 이미 말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우리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동생 집은 한 번도 어머니 모신 적 없고. 도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형수, 그건 우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알잖아요. 사정이 안 좋으면 어머니 재산 눈독 들이는 건 괜찮고. 뭐? 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중재했습니다. 다들 진정해요. 우리 여기 왜 왔는지 잊지 말고.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이 다시 앉았습니다. 정수는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아, 너 요즘 힘들다며? 네, 엄마. 사업이 안 풀려서요. 대출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내 집이 필요한 거지.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엄마 재산도 결국 우리 몫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내 재산이 내 몫?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됐다.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이 당황한 얼굴로 정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엄마, 저희 아직 얘기 덜 했는데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갑자기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니. 도연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서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마지막까지 앉아 있다가 형의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정수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요양원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은 웃고 있었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재산도 결국 우리 몫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결혼자금, 집장만. 무엇 하나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책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이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았습니다. 그건 어머니를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통장 번호, 보험 증권 번호, 시장 점포 계약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평생 모은 적금, 시장 점포 권리금. 정수는 수첩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정수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일부터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복지 상담 안내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주변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4번 어르신, 들어오세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직원은 컴퓨터를 켜며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입니다. 자녀분은 계세요? 아들 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직원이 잠시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자녀분이 계시면 기초연금 외에는 받으실 수 있는 게 많지 않으세요. 소득 기준도 있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혼자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같은 건요? 영구 임대주택은 대기자가 많아서 몇 년씩 걸려요. 그리고 자녀분 소득도 심사 대상이라.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센터를 나와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대했던 해답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갔습니다. 정순이 예전에 운영하던 반찬가게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지만 권리금 계약은 정순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이곳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벨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 도윤이에요.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아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들어와. 도윤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도윤은 한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기다렸습니다. 엄마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이요.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사업장 문 닫아야 해요. 그 돈이 있으면 사업이 살아나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번만 넘기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형한테는 말했니? 형은 자기도 힘들대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됐다. 생각해 볼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도윤은 일어서며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는 손을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도윤이 돌아간 뒤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몇 건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통장, 5천만 원, 평생 모은 적금 통장, 3천만 원, 시장 점포 권리금 계약서, 시세 약 4천만 원. 정수는 통장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작은 아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정순에게 남는 건 없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나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된장찌개.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것을 나눠 가지려 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우리 아이들 잘 키우자.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정수는 금고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놓고 들여다봤습니다. 보험증서, 적금 만기일, 점포계약서. 정수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 마이너스 지원 불가, 임대주택 마이너스 대기 수년, 시장 점포 마이너스 매각 가능.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정수는 수첩을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길 바랐습니다. 집을 팔아 돈을 나누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달랐습니다. 정수는 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금고를 다시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또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실버타운, 독거노인 지원단체, 법률 상담소.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이 돈만은 지켜야 한다고. 이 삶만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그리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수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 점포 계약서, 그리고 직접 작성한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벨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중개인까지 함께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 평가받으러 왔어요. 이분이 이 동네 잘 아시는 분이에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중개인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5명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중개인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어보고 천장을 살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 재개발 확정됐대요. 지금 팔면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이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 집 시세는 대략 2억 3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재개발 기대감 있으니까 빨리 내놓으시면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도윤이 눈빛을 빛냈습니다. 엄마 들었죠? 2억 3천이면 요양원 보증금 내고도 남아요. 정수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집은 안 팔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살 집인데 왜 팔아야 하니? 그러니까 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이 집은 비는 거잖아요. 나는 요양원 안 가.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엄마, 그럼 여기서 계속 혼자 사시겠다고요? 그래. 그게 말이 돼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정수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받아온 자료야.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요양보호사 연결 프로그램. 내가 신청했어. 엄마가 언제? 이틀 전에. 그리고 이건 시장 점포 양도 계약 초안이고. 정수는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점포 권리금으로 당분간 생활비 충당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실버타운 입주 상담 예약 확인서. 네 사람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생각 많이 했다. 너희가 날 어떻게 보는지도 알아. 엄마, 짐이지, 부담이고. 서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런 의도는. 도윤아. 정수는 작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니? 도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재산도 결국 우리 몫이라고 했잖니. 그건 제가 급해서 그랬던 거예요. 급하면 엄마 재산이 내 거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아픈 것도 참았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었어. 엄마, 저희도 알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왜 내 집을 팔려고 하니?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니?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진짜로.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지.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이 아니야. 정리해야 할 물건도 아니고.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고 싶어. 내 방식대로. 내가 선택한 곳에서. 거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중개인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볼게요. 중개인이 나가고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가 그렇게 보였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느꼈어. 서영이 눈을 붉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말을 함부로 했어요. 괜찮아. 정수는 며느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제 사정만 생각했어요. 알아. 정수는 다시 앉았습니다. 네 사람도 따라 앉았습니다. 너희도 힘든 거 안다. 살기 어려운 거 안다. 정수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서둘렀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정수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좀 더 살다가 혼자 힘들어지면 실버타운 알아볼 거야. 내 돈으로. 엄마.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삶 챙겨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정수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밥 먹으러 올게요. 그래. 저희가 사줄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 알았어.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서류 가방을 안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와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경기도 외곽의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작은 원룸형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단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시장 점포 권리금으로 입주금을 냈습니다. 남은 돈 중 일부는 독거노인 반찬 배달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평생 반찬 만들며 살았으니 이게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수는 기부금 전달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정수는 1층 로비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를 했습니다. 팔을 올리고 다리를 뻗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에서 같은 층에 사는 박순자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78살 정순보다 3살 위였습니다. 아침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요. 여기 온 뒤로 아침이 기다려져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소했습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정수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정순 씨는 자식분들 자주 오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2~3번 와요. 부러워라. 우리 애들은 명절에나 보지. 처음엔 안 그랬어요. 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과거가 스쳤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죠. 서로 이해 못하고. 그래도 이렇게 됐잖아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정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정수는 2층 독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나 도연이에요. 응, 무슨 일이니?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준서도 데리고 갈게요. 준서는 도연의 아들, 정순의 손자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엄마,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 그냥 얼굴 보러 와. 알겠어요. 토요일에 봬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립주택을 떠날 때 두 아들이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짐을 나르고 청소하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알았어.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안 물어봤죠.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 도연과 준서가 도착했습니다. 준서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뭐니? 다육이요. 키우기 쉽대요. 정수는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식물이 통통한 잎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준서야. 여기 괜찮으세요? 도연이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사람들도 괜찮고, 식사는 잘하시고, 응. 내가 만드는 것보다 나아. 세 사람은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커피와 차를 주문했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에 살던 집이 더 좋지 않았어요? 정수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냥 할머니 집이었잖아요. 그래. 오래 살던 집이었지.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내 집이야. 내가 선택한 곳이니까.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수는 괜찮았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한 말 아직도 죄송해요. 무슨 말? 냄새 난다고 한 거요. 정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생각 안 하고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알아.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았잖니. 그걸로 충분해.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사람은 실수해.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엄마. 저녁 6시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준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잘 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가 준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빛이 잎사귀에 닿았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고 누군가는 느린 걸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정수는 지난 석 달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더 자주 연락했고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먹한 순간도 있었고 말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정순도 아들들도. 밤 9시였습니다. 정수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불을 펴고 불을 끄고 베개에 머리를 눕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김정순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이는 소리.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